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물리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물리 교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수많은 물리 교재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본어 교재들을 직접 보고 사면 좋겠는데, 자, 직접 일본 가서 우리가 올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어떤지, 나에게 맞는 문제지인지 아닌지,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 구성은 어떤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일단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자, 일본에 한번 들릴 때마다 문제지를 약 한 20만원치 이렇게 막 다양하게 꽉 차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올 때는 이제 캐리어에 짐을 이렇게 막 담아서 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문제지를 많이 사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문제지 중에서도 어떤 문제지가 괜찮은지, 또 어떤 문제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앞으로 물리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지 순서와 그리고 이 문제지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문제지, 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문제지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지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한국 물리책에 뭐 수능 특강 책이 있는데 그걸 좀 풀어보면 될까요? 요거 좀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절대 여러분 이제부터 일본 물리를 공부할 때는 한국 물리책은 절대 보지 않는 걸로 합니다. 자, 한국 물리책을 보면 물리 공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본 물리의 용어와 그리고 그 유형들을 따라가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물리의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유 공부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물리 책으로 공부를 한다, EBS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조금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한국 물리책은 보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물리책을, 지금은 일본어가 어려워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보기에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씩 보다 보면, 자, 물리는 용어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파다 보면 금방 책을 읽게 되는 이런 성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꾸준히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두 번째, 너무 오래된 물리책은 보지 않는 걸로 합니다. 자, 2015년에 일본에서도 교과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2015년 이전에는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이런 식으로 1, 2 과목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부터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도 나오게 되고 이전에 나왔던 내용도 안 나오게 되는,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지라든지 아니면 2015년 이전에 나왔던 이제유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공부하신다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유 역시도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예를 들어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전에는 원자 파트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역학의 문제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된 이후로부터는 원자 파트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역학의 문항수도 조금 줄었고 범위도 다양하게 나오고 이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는 다른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15년 이전의 문제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2015년 이전의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있다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랑 맞느냐, 이제유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015년 이전에는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나눴지만 2016년부터는 물리 기초 그리고 물리라고 하는 단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기초만 공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이제유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물리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물리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는 물리 기초 책의 문제지를 보면서 우리 공부를 조금 더 해본 상태로 지금부터 소개하는 문제지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 기초 책은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주로 유명한 것이 리드라이트 시리즈, 아니면 요쿠 와카루 시리즈, 아니면 또 고레데 와카루 시리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자, 이제부터 소개할 문제지는요, 개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지, 즉, 여러분들이 문제만 주구장창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소개해드리니까, 선생님, 저는 리카이시 야스의 책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리카이시 야스의 책은요, 우리 개념서로요, 설명이 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 책은 제외했고요. 그리고, 개념서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시면요. 자, 리카이시 야스의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개념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차트식 신물리책이 더 제가 보기에는 개념도 구성도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개념서로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책으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근데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리카이시 야스의 책보다는 문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개념 설명에서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리카이시 야스의 책보다는 개념서로서는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지 설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물리 문제지 하면 요거 세 개는 빼놓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카와이 주크에서 나온 물리의 에센스, 그리고 양문의 풍, 명문의 모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하면 무조건 배워야 되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들보다 쉬운 난이도는 어떤 책이 있을 거고 이 책보다 어려운 난이도는 어떤 책이 있는지, 자,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 맞는 문제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해요. 자, 먼저 레벨별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재유 대비를 위한 문제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명쾌해법 책입니다. 자, 이 명쾌해법 책은요, 난이도는 별 2개, 문항수는 96문항으로서 굉장히 구성이 알찬 책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쉽고요. 일본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주요 개념들과 그리고 유형 패턴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강의식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알찬 책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예제식 문제풀이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바로 힌트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열심히 집중해서 풀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너무 쉽거나 너무 단순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물리를 시작한다, 혹은 이제 막 기초를 떼고 본격적으로 이제유 물리 문제에 도전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기본적인 유형과 패턴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의 에센스입니다. 자, 물리 에센스는요, 우리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빨간색 책과 파란색 책. 빨간색 책은 역학과 우리 파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파란색 책은 연력학, 전자기, 그리고 원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이 합쳐져서 전 범위를 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난이도는 별 2개 정도가 되겠고요. 자, 문항수는 빨간색 책은 180문제, 파란색 책은 150문제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약간의 개념 설명과 문제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일본 물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 수록되어 있고 또 이제유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지를 꼭 풀어야 되는 말 그대로 에센스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문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충분히 물리가 익숙한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제 막 처음부터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도전해볼 그런 문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자주 이 문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문제지로 우리 진도를 나가면서 보조교재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이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나가는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지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학원 교재나 수업 교재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 혼자 공부하기에 처음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레데 와카르라고 하는 시리즈의 물리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난이도 역시 2 정도 되지만 에센스보다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문항수는 약 200문제가 되고요. 자, 이 문제지의 장점이다라고 하시면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빈출 문제, 그리고 고난이도 입시용 문제에 이렇게 3가지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문제 정도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서 한마디로 진짜 기초 물리 수준의 문제지만 빈출 문제는 에센스 문제 정도, 그리고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이상의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지는 다양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별로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기초 풀자리 너무 쉽고 입시 문제를 풀자니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책에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4번째는요, 굉장히 유명한 시그마 시리즈의 물리책입니다. 이 물리책은요, 난이도는 2.5 정도 되겠네요. 자, 난이도가 2.5다라고 하는 것은 에센스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에센스 문제를 다 풀고 물리가 조금 익숙하고 에센스 문제도 워낙 익숙하게 봐서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라고 느껴질 때 이 시그마 문제로 넘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문항수는 297문항으로요. 문항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장점이다라고 하면 기초와 응용 파트 2가지 레벨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를 빨리 풀고 응용에 조금 집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다양한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할 때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다라고 하시면요, 해설이 조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해설을 보고 풀려고 하면 조금 해설이 뭔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충분히 물리에 익숙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책이지만 혼자서 공부하고 아직 물리가 조금 안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혼자서 풀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도출물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서점에서 겨우 찾아낸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워낙 두껍고 양이 방대해서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자, 이 책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난이도는 2.5 정도의 쉬운 난이도도 있지만 어려운 난이도도 있어서 중간 정도의 2.5로 잡았습니다. 자, 문항수는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권당 400문제 해서 총 약 400문제씩 해서 800문제 이상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장점이다라고 하시면 문제의 요령과 그리고 적당한 풀이 방법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한다 보다 손쉽고 빠르게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듯이 내가 문제만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800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에 집중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물리 실력이 아주 껑충 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지는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물리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너무 세세해서 이 문제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에도 너무 글자가 빼곡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책이 너무 두껍고 그리고 글자가 빼곡하게 있어서 이게 물리책인지 소설책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좀 지루한 감도 있다. 구성이 조금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리 공부를 미친듯이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하지만 그냥 조금 물리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6번째는 요크와카르 시리즈의 물리 문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크와카르 시리즈도 난이도는 2.5 정도의 중간 정도고요. 문항수는 300문항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장점이다라고 하시면요, 기초, 응용, 실전, 그리고 탐구 문제의 4가지로 레벨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 쉬운 난이도부터 응용, 그리고 실전, 그리고 탐구의 본고사 수준의 우리 실험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난이도로 여러분에게 물리 문제에 재미를 더해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문항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반복되던 뻔한 패턴의 유형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문제 유형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물리 문제에 좀 익숙한 친구들은 꼭 도전해보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자,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문제 레벨을 나누어 놔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을 때 도전을 해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중간 정도라면 기초는 쉽고 고난이도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고난이도의 친구들은 물리 문제가 전부가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선택을 할 건지는 여러분이 본인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중간 난이도를 시작해서 기초와 중간 레벨을 끝내고 나중에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다시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